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23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오늘은 숫자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6%.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률입니다. 만원어치를 팔았으면 7,600원이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반도체는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입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원재료를 조달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 만원 가운데 76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매출이 약 80조 원, 영업이익이 약 61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둘 다 역사상 최대치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회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6월달에 고점 대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할 핵심입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벌 회사가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그럼 투자자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겠죠. 시장이 과도하게 떨어뜨린 건가? 아니면 시장이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선반영한 것인 건가? 특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버느냐를 보면 안 되죠. 이 이익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40조 원. 여기에 추가로 181조 원이 추가된다고 하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감으로 예상 같은 거 요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팩트를 기반으로 한 확실한 비전, 그리고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SK하이닉스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안건이 무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앤 사례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주식 수로는 발행된 전체 주식의 약 3%에 달한다는데요. 매입은 어제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석 달간 진행이 되고 다 사들인 뒤에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다들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게요. 사들인 주식을 창고에 넣어두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물량이 쏟아질지 모르는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죠. 전체 주식수가 영구히 줄어드는 거니까요. 회사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그걸 나눠 갖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값어치가 그만큼 상승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다르게 효과가 계속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걸 왜 하필 지금 밝혔을까요? 회사가 밝힌 이유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사업 경쟁력과 돈을 버는 능력, 앞으로의 성장성을 따져봤을 때 하이닉스 자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생겼다는 거죠. 회사가 직접 우리 주식은 지금 싸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죠. 비쌌다면 굳이 지금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거기에 말로만 그친 것도 아니죠. 그 판단에 무려 40조를 태웠습니다. 경영진이 자기 회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형태의 의사표시입니다. 원래 SK하이닉스는 27년까지 벌어들인 여윳돈의 절반 범위 안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기준을 절반 범위 안에서 절반 이상으로 바꿨다는 거죠. 돌려줄 몫의 상한선을 없앤 것과 가깝습니다. 시기 역시도 당겼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할 일을 지금 당장 3달 만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40조. 솔직히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이 돈 무리해서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40조 원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주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40조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말 기준 회사가 가진 현금이 빚보다 69조 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빚을 다 갚고도 69조 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AI 메모리가 워낙 잘 팔리면서 회사의 곳간에 돈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리해서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잉여 자금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의 재무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주 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여기에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40조 원의 발표가 나온 시점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뭐 그냥 발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묘한 시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도 주식을 상장을 했죠. ADR요. 그 뒤에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회사 안에서는 주주환원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온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미국 투자자들이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와 조금 다른데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번 돈을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에 비해서 주주환원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 지적에 대한 완벽한 답변에 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같은 날 밤에 노사 쪽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 협상을 잠정 합의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소식이죠.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밤을 새워서 단판을 지은 겁니다. 지금처럼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시기에 공장이 멈추는 것은 회사에게도 주주에게도 큰 손실이죠. 그 위험 하나가 줄어든 셈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미국에서도 도움이 있었죠. 이번 주에 국내 반도체주들이 무너졌던 건 미국의 국채 금리였거든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인데 이게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미국 재무부가 나섰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장기 국채를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규모를 무려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정부가 사주는 물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내려가겠죠. 발표 직후 국채 금리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사흘 연속 밀렸던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시장을 눌렀던 원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현재 차트를 한번 쭉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매물대 차트 보이시죠? 이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제가 대략 1년 정도로 잡아놓은 차트거든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 20만원대 중반에서 100만원대 초반에 몰려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주가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힘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가격대에 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 올라갈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증권에 있는 재무제표인데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이쪽 숫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에 펀더멘털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PER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거 PER 작년에는 25배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4배대죠. 이건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가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주당 순이익만 봐도 작년에는 6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무려 35만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여기 영업이익률이라고 있죠. 이 영업이익률이 올해 77%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원을 팔면 이 중에 7,700원이 이익이라는 소리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뭐 사실상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숫자인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여기에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미천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는 지표 역시도 100%가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 상태도 좋아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채 비율, 여기 기존에 작년에는 46% 정도였는데 올해는 21%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있고 그리고 곳간에 돈도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40조 원 자사주 소강 역시도 바로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에 실제로 남은 현금 비중이 워낙 높게 잡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줄 여력도 생긴 거죠. 40조 원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배당 역시도 올해 9천원 부근으로 3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즉 지금의 하이닉스에게는 분명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도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겁을 먹기에는 너무나도 큰 호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일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규모가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에도 이 매수세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 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